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14화가 드라마틱하게 끝났네요. 비극일까요? 해피엔딩일까요? 너무 알콩달콩 두 사람을 보면서 저런 빌드업을 하는 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비극을 위한 빌드업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성윤겸이 조금 더 일찍 등장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비극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서로가 꿈꾸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 충돌하게 되고 후회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성윤겸의 존재가 14화까지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해피엔딩이구나 싶었습니다. 성윤겸은 결국 구더기와 천승휘의 비극을 풀어주는 마지막 열쇠가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충격을 준 장면, 노비와 송서인 문제를 먼저 얘기해보죠. 노비야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요. 송서인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였죠. 송서인의 존재는 어떻게 발견된 걸까요? 어떻게 급부상한 걸까요? 송서인의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노비라는 비밀보다 더 숨겨졌던 존재가 송서인 문제였죠. 막심이나 쇠똥이 성도겸을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고급 비밀이었습니다. 별감 성윤겸은 김낙수를 탄핵시키고 천수연 마을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거든요. 역시 박준기에게 눈에 가시 같은 인물입니다. 송서인의 발견에는 성도겸이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성도겸이 괴로워하는 모습은 구더기가 잡혀간 것에 대한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는 성도겸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성도겸의 문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천승희가 한양에 가면서 우연히 아버지를 멀리서라도 보자고 하는 구더기 때문에 집에 가게 됐고 상중인 걸 보게 되죠. 돌아가시다니 그동안 형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고 계셨는지 잠깐 잊었나 보다라며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조문을 다녀오겠다고 하죠. 경기 관찰사 출신인 송병근의 상에 갔을 때 박준기를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구더기의 시동생인 성도겸이 송병근 집에 문상을 온 걸 의아해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소혜가 같이 있던지 아니면 송병근 상에 대한 얘기를 들은 소혜가 아마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화풀이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더기와 송서인의 관계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자 목격자는 바로 소혜입니다. 송서인과 결혼을 할 뻔했는데 병풍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구더기였고 그 구더기로 인해서 자신이 송서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결혼이 깨졌잖아요. 그때 구더기를 죽도록 두들겨 팼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구더기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얼마 후에 송서인마저 집을 나와서 떠났으니까요. 소혜는 오직 구더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송서인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박준기도 연관짓지를 않았을 거고요. 성도겸은 누구의 자제라고 하는 게 알려졌을 거고 형 성윤겸도 거론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알로에 농장을 파탄낸 성도겸의 형 성윤겸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기억 소실이라고 하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노비였던 구더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남편 성윤겸에 대한 이야기는 소혜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구더기와 송서인의 이야기로 연결되겠죠. 박준기가 성윤겸을 의심한 게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더기와 눈이 맞아 도망간 송서인이라고 하는 서자. 그렇다면 지금 집에 있는 건 성윤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준기의 촉이었다고 봐야죠. 구더기를 더욱 궁지로 몰아갈 수 있겠죠. 구더기가 노비 출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나 천승이나 둘이 잡히는 건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박준기는 이때 성윤겸도 형이 아닌 것으로 간을 받고 성도겸은 그때 자신의 대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어떤 힌트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진실은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성도겸으로 보입니다. 구더기가 노비라는 것에 대한 질문 하나 더 추가해서 구더기의 남편이 정말 성윤겸인지 송서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황해하는 성도겸으로 인해서 준기는 뭔가 단서를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송서인의 존재가 천승이라는 것과 둘이 닮았다는 걸 눈치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비 문제는 더욱 구체적이죠. 조사를 하는 사람이 화적대가 들어 모두 사망하자 옥태영의 행세를 하기로 결심하고 청수연으로와 9년간 옥태영의 행세를 하였다라고 하는 게 질문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허술합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려고 음해하기 위해 던진 아웃라인 정도예요. 정말 내용을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의 내용이 아닙니다. 대충 상황을 지켜본 악의적인 누군가의 이야기 딱 그 수준이죠. 못된 노비의 사악한 사기 행각 같은 워딩입니다. 딱 그만큼으로 구더기를 조일 만한 내용이죠. 전후 좌우 내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추정되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구더기를 몰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적, 몰살, 가짜 그 단서만으로 조합된 진술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적대의 내용을 아는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씨 부인이나 할머니 정도죠. 그렇다면 구더기로 인해서 잡히게 됐던 화적대 중 한 명으로 봐야겠죠. 그때 주막에 있던 노비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옥태영이 아버지와 함께 문제가 생겼었다고 했고 그 화적대들을 잡았었고 곤장을 치면서 큰 벌을 내렸거든요. 만일 그 화적 중에 하나가 살아있다면 그 화적을 추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구가 됐던 화적 중에 한 명을 박준기가 찾으면서 이 단서를 찾았던 걸로 보입니다. 노비라는 단서와 송서인이라고 하는 단서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비를 숨겼던 구덕에 대한 배신과 실망감으로 허종문이 예고편에 분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감옥에 갇혔고 원래 주인인 소에게 넘겨주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반부죠. 막시미가 주저앉은 것도 그 소식을 들어서 주저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반부의 화려한 마지막이 바로 소혜가 집으로 온 걸 환영한다라고 했던 그 악의적이었던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정문이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새로운 증조라고 하는 대목은 재판이 역전되는 후반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더기의 대답일 겁니다. 구더기가 자백을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죠. 예고편에서 보면 구더기는 소혜 앞에서도 꼿꼿하고 감옥 안에서도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조사에서 구더기를 몰아붙여도 구더기는 여전히 자신은 옥태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구인 화적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고 해도 그건 비슷한 인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승이나 성윤겸도 쌍둥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그럴듯하게 비슷한 인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복선이 드라마 곳곳에 나옵니다. 더구나 명백한 서류나 증거가 있는 것도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증인은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볼 때 김낙수도 확신을 못했었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구더기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고서야 구더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증인조차 화적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뒤집기가 쉬워질 수 있죠. 또 구더기가 여기서 구더기라고 하는 걸 자백하게 되면 박준기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구더기는 끝까지 자신은 옥태영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반박이 될 수 있죠. 구더기는 검지에 가락지를 늘 끼고 있습니다. 천숭이에게도 하나를 가리킬 때 그 가락지가 유독 눈에 띄었죠. 가락지는 할머니가 구더기를 옥태영으로 받아들일 때 끼워주던 반지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말은 태영이의 마지막 뜻이 너를 거두는 것이니 그 뜻을 이루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검지에 끼워주죠. 절대반지처럼 반지라고 하는 상징은 구더기 스스로가 자신은 약한 사람을 위한 사명감, 옥태영이 돼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는 한 구더기는 구더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백을 할 수 없죠. 결혼을 했음에도 구더기는 그 반지를 늘 검지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태영이가 되라고 했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라고 했고요. 손녀의 뜻을 따라 거두어주고 그 뜻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할머니가 중요한 순간에 구더기를 손녀의 뜻을 따라 진짜 손녀로 증거하는 반전이 될 수 있겠죠. 드라마상에서 천숭이가 잡히지를 않는 걸 보면 천숭이를 구하는 건 성윤겸이 될 것으로 보이죠. 진짜 성윤겸이 송서인이 되어주면 되겠죠. 이전 영상에서 성윤겸이 좀 더 일찍 나타날 것으로 보았는데요. 비극을 전제로 했고요. 결국 마지막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작가가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다면 성윤겸은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묶인 매듭을 풀 마지막 결정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청수연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렇게 자기가 펼치려고 했던 또 다른 버전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구더기를 보면서 아마 성윤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서인을 구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겠죠. 무예가 뛰어난 진짜 성윤겸이 위기에 빠진 천승희를 구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송서인이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드라마적인 긴장과 스릴을 위해서 구더기의 노비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몰고 가기는 합니다만 드라마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죠. 노비였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면 면죄부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히려 자신이 구덕이라고 해도 정말 노비처럼 천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며 그 소명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바뀌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자격이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행한 덕과 선한 그 자체로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소년에서 그토록 놀랍고 많은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여줬던 거고, 심지어는 별감이었던 천송이까지 만세만세라고 하는 환호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까지 끌어내면서 여론도 만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옥시부인전 18.5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